안녕하세요. 덕구TV의 남편입니다. 오늘은 아이오닉 5의 경쟁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 토요타의 BG4X는 사브스크라고 하는 구독 서비스만 전개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2023년까지는 BG4X의 일반 구입이 불가능한데요. 스바루의 소르테라는 아직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판매에 관련된. 아마 토요타랑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닛산 아리아 같은 경우엔 원페달 드라이빙이 안됩니다. 그리고 2021년 중에 150kW급 충전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이 2022년이죠. 거기에 공짜 햄버거 아주 좋은 화제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모델 Y 같은 경우는 2021년에 들어오니 많이 하는 이런저런 소문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재까지도 일본 내에는 발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토요타의 첫 양산 EV 국내에는 당분간 판매하지 않고 서브스크 즉 구독 서비스 한정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이 기사가 유료이기 때문에 이 상은 뭐라고 해야지? 유튜브 안에서 보여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기사 내용에 따르면 북미랑 유럽 등 주력 시장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일본의 투입이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서브스크로 한 이유는 중고 가격 방어가 힘들기 때문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배터리 열화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토요타가 말하던 90% 배터리 열화율을 10년 내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아닌가? 보증한다는 그 이야기는 결국에는 헛소문이었구나 라는 게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긴 한데 아무래도 굳이 서브스크로 한다는 건 특히 일본 내에서 토요타의 중고 가격 방어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닛산 아리아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시승을 해보고 온 사람의 커뮤니티에 남긴 글입니다. 새로운 이 페달은 악셀을 떼도 완전 정지하지 않는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기사가 아니구나. 이 글 자체는 꽤 오래되긴 했는데 닛산 리프가 같은 이 페달이긴 한데 그거는 완전 정지까지 합니다. 원페달 드라이빙이 되는데 이 모터 방식을 바꿨거든요. 아리아랑 닛산이 출시한 닛산 노트라고 이렇게 두 대는 원페달 드라이빙이 안됩니다. 아무래도 모터를 바꾼 거에 따른 영향으로 보이는데 왜냐면 테슬라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최대 출력 150kW급의 차대모를 2021년 내에 공공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22년인데 단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닛산이 진짜 닛산 아리아를 팔 마음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기억에는 이 아리아 요 기사가 발표가 됐을 때가
카를로스 고운이 아직 잡히기 전이었나 잡힌 후였나? 아마 그럴 겁니다. 거의 그 전후? 그래서 아직 왠지 느낌엔 카를로스 고운이 주도하에 이런 계획을 주도했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없어진 계획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참 이번에 닛산이 얼마 전에 새로 발표한 내용인데요. EV를 가진 유저들에게 제공한다는 그린 패스입니다. 그린 라운지라는 곳을 설치해서 햄버거와 음료수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라는 건데, 이 그린 라운지가 에비스 파킹 에리아에 설치가 되고, 이것도 기간 한정입니다. 참, 기간 한정으로 이런 짓을 왜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럴 시간 있으면 150kW급 충전기나 제발 설치 좀 해라, 닛산. 에휴. 그런 이유로 아마 저는 닛산 아리아를 살 생각이 없습니다. 충전기도 설치하지 않고 햄버거를 파는 것도 아니죠. 무료 제공이니까. 이 거짓말쟁이들이라고 할까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델 Y 관련돼서 이제 일본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글 말고도 이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실제 언제쯤 출고가 되는지에 대해서 첫 페이지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잘 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모델 Y가 언제 들어올지 예측을 하는 글이 있습니다. 11월을 예측을 하던데, 솔직히 저는 반도체 관련돼서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전혀 2021년 중에는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2022년이 되어도 무리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기존의 모델 3가 출시될 때도 오스트리아랑 뉴질랜드가 먼저 오더를 받고 거기에 출시가 됐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저 다른 나라도. 그리고 저기 써있는 내용 중에 어디였지? 독일의 여긴 없나? 독일 맞죠? 독일의 기가 베를린이 가동되면은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하시던데, 기가 베를린이 아직 멀었기 때문에 가동을 하려면 빨라야 올해 안에 가동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유럽에 먼저 물량을 돌리고 그 후에 일본에까지 올 텐데, 올해도 글렀고 빨라야 내년이지 않을까, 내년 한 여름 때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경쟁 차종들이 뻘짓을 하고 있어서 아이오닉5가 의외로 팔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토요타, 서브스크로 보조금을 못 받는 상태에서 이용한다. 보조금 80만엔이 네 집 이름이 아닌데, 거기다가 코스파라고 하는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성비, 그 80만원을 못 받으면 가성비가 분명히 나빠질 텐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 안 팔겠다는 거죠. 두 번째 닛산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모델 Y는 언제 들어올지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2022년에 전기차를 구입할 대상을 생각을 해보면 닛산 리프를 타는데 이제 차검 시기가 다가오는 기존 유저들 중에 닛산 아리아로 가지 못하고 오는 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닛산 아리아가 원페달 드라이빙이 안되기 때문에 원페달 드라이빙이 되는 현대 아이오닉 5나 모델 Y 아니면 아우디 이트론 Q4 이트론이죠. 그리고 폭스바겐의 ID4로 이동을 할 텐데 폭스바겐 ID4는 현재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빨라야 올해 겨울 아니면 가을쯤에 오더를 받고 내년 봄 여름쯤에 출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우디 Q4 이트론은 이미 오더를 받는 중이고 실질적인 출고는 빨라야 여름 끝날 때쯤이나 가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폭스바겐 관련된 배도 불이 탔죠. 배가 불이 났죠. 그것 때문에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Y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올지 모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입 가능한 건 닛산 아리아, 아이오닉 5 제 2강 체제로 보입니다. 물론 모델 3로 갈 수도 있긴 한데 닛산 리프를 타시던 분은 아무래도 해치백 스타일 이거를 생각을 하실 테니까 모델 3보다는 모델 Y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더 많습니다. 각종 일본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면 닛산 리프 유저인데 모델 Y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고 효율적으로 구입 가능한 전기차는 닛산 아리아, 아이오닉 5. 닛산 아리아는 원페달 드라이빙이 안되고 기존에 닛산 리프를 타던 사람들이 원페달 드라이빙에 익숙해져 있는데 과연 닛산 아리아를 구입 대상으로 둘지는 살짝 의문점이 드는 바입니다. 전기차라고 하면 아무래도 원페달 드라이빙을 꼽는 유저들이 꽤 많거든요. 참 편하다. 저는 조금 불편하게 느끼는 편입니다.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지만 아무래도 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 감각 그대로 타고 싶을 텐데 닛산 아리아가 그걸 충족해 주질 못해서 아마 다른 곳으로 다른 차로 넘어갈 텐데 제 기억에 폭스바겐 차들은 원페달 드라이빙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닛산 아리아랑 같은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아이오닉 5가 의외로 팔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테슬라 모델 3가 1년에 1년에 1000대에서 2000대 사이였나? 정확하게는 다시 일본에서 팔리는 차종을 보긴 해야 되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서 테슬라 커뮤니티를 뒤져봐서 실질적으로 얼마큼 출고가 됐는지를 역산해야지만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기억엔 대충 1000에서 2000대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아이오닉 5가 1년에 500대만 팔려도 의외로 성공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2023년까지는 ID4의 금액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의외로 팔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덕구TV의 남편이었습니다.